열심히 살고 계시죠? 바쁜 시간 쪼개서 독서하랴, 또 자기 개발하랴, 틈틈이 강연도 들으러 다니랴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생각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성공은 멀기만 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노력한다고 성공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선 우리의 생명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중층적으로 깊이 분석하시고 9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식이란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안, 이, 비설, 신의 이렇게 육식은 가장 표면에 있으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사물을 보거나 또 귀로 듣거나 또 코로 냄새를 맡아 구별하거나 또 혀로 맛으로 구별하거나 또 손발이나 몸으로 닿아서 구별을 하거나 또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너머의 칠식은 자아의식, 즉 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팔식이 있는데요. 팔식은 무의식의 세계, 그 잠재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팔식은 흔히 팔자라고도 하는데 가장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안식에서 의식까지 육식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식까지의 판단력밖에 없다면 항상 변화하는 환경의 농락방에서 충동적 그리고 감각적인 생활 태도로 흘러버려 진실로 충실하고 삶의 보람이 있는 인생은 보낼 수 없겠죠. 자아의식이란 보다 깊은 사색을 해서 사물의 현상 속에 일관하고 있는 법칙성을 발견하여 혹은 보다 확실한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여서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칠식인 이성입니다. 그리고 생명 깊은 곳에 무의식의 층계가 있는데 구원의 과거로부터 자기 자신이 쌓아놓은 행동의 일체가 현재 자신을 형성하고 있다는 팔식을 밝혀내셨습니다. 흔히 팔자라고도 합니다. 일체 중생을 진실로 행복하게 하려고 생명의 구구까지 달관한 불법의 지혜는 이제 팔식의 근원에 사람들의 생명에 물들어진 불행한 숙명을 전환하여 타개해 가는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대생명이 만인에게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통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9식의 아마라식인데 흔히 이 마음의 왕이라고 해서 심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간단하게 나누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의 힘은 의식의 힘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무의식의 예를 들자면 바다 밑에 얼어있는 빙하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무의식, 잠재의식을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역행자의 저자 자청, 자수성가한 청년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떠먹여줘도 소용없다. 대다수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 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쳐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행자에서. 사람들은 각자 환경과 경험에 따라 자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안주하려는 성질이 있죠. 자의식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차가 꼭 나쁜 건 아닌데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이 고차가 된다면 그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을 막는 자의식이 고차가 되어서 문제입니다. 성공을 막는 자의식이란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펼치는 방어 기제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쟤는 타고난 거야. 될 놈이니까 됐지. 너 백날 해봐라 되는가. 등등 이런 것들이 과잉 자의식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투자는 위험한 거야. 인생은 수저발이야 등등 도전해보지도 않으면서
조금 시작하다 포기했으면서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이런 방어 기제들로 꽉 차 있으면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어 악셀을 밟아도 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을 위해 과잉자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면 도전을 막는 생각, 신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쓸모없는 방어 기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꿔야 할 무의식은 목표 없음입니다. 법칙 저자 그랜트 카도는 대다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보다 식료품점에서 뭘 살지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목표에 계속 집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루는 일만 도와주다 삶을 마치게 된다. 특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의 삶에서 부속품 같은 역할을 하며 인생을 보내게 된다.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웃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표가 없으면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운전을 하는 셈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도착할 수가 없겠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셋을 셀 때까지 너의 소원을 3가지 말해봐. 3초가 지나면 기회는 없다.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머릿속에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3초 만에 재빨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7천억 재산가 김승호 회장님도 목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매일 100번씩 100일을 종이에 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에 박히게 되고 그것에 맞는 것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이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행동을 반복할 때 찾아오는 행운입니다. 목표 없이 다른 사람이 던져준 걸 처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 바쁘게 달렸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죠. 목표 없이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3초 내에 소원을 말해봐 할 때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목표가 입에서 줄줄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목표에 필요한 행동을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3번째 바꿔야 할 무의식은 상황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세계 최고 멘탈 트레이너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무심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끊어내지 못한다. 상황의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중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집이 가난해서 코로나 때문에 등등 실패 이유를 가져다 붙일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진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 탓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투자에 실패했다고요? 워린 버핏이 투자만 70여 년을 했는데 경제에 안 좋았던 적이 한두 번일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위기가 없었을까요?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상황 탓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상황을 극복할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건 성공을 가로막는 무의식 때문인데요. 자의식 과잉, 목표 없음, 상황 탓을 깨부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무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상상입니다. 김성호 회장님은 생각의 비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상상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된 생각들은 현실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상상들과 일을 한다. 생각의 비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뇌는 자꾸만 상상을 하면 상상을 현실이라고 믿고 조금씩 변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무의식도 대부분 상상의 결과입니다. 미디어에서 투자,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투자하면 망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는 투자로 망해본 적도 없으면서 투자는 위험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뇌는 구조상 부정적인 생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긍정적 상상을 하지 않으면 부정 편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승호 회장님은 목표가 생길 때마다 그 목표를 하루에 100번씩 100일을 썼다고 해요. 난 세계 최대 도시락 사장이 된다. 난 세계 최대 도시락 사장이 된다. 이렇게 매일 100번씩 100일을 쓰고 패스워드를 이 목표로 바꾸어 틈나는 대로 잠재의식 속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뭘 하든 목표만 생각나고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웰싱킹 저자 켈리체 회장님이 강력 추천하는 학원과 시각화도 이상적인 삶을 사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는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억 빚더미를 넘어서 연매출 6천억 회사를 만든 켈리체 회장님의 저서 웰싱킹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밝힙니다. 부를 창조하는 웰싱킹은 무엇이며 어떻게 웰싱킹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웰싱킹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심는 일로 나 역시 부를 이루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성공 비결이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란 성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이미지를 그리고 그 성공 이미지를 무의식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5년 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을 청사진 한 장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 옆엔 누가 있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딱 한 장만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웰싱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년 후 청사진을 그리고 글로 남겨라. 느꼈던 감정 같은 거. 청사진은 힘들 때 등 떠미는 좋은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시각화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네요. 또 다른 무의식 개조법은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행자 저자 자초님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뇌에 일으킨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좋은 자기계발서 읽기다라고 역행자에 나오는데요. 좋은 자기계발서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저자와 비슷한 삶을 사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범적인 삶을 직접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얼마 안 되는 책값으로 몇천억 부자들의 삶을 간접 체험해 보는 셈입니다. 좋은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책만 읽고 영상만 본다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생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 적합하게 무의식을 뜯어 고쳐줄 수는 있습니다. 책과 영상은 내가 직접 만나기 힘든 저자들을 간접적으로 만나 무의식을 개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만 산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무의식을 안 바꾸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성공을 막는 고정관념, 자의식을 버리세요.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성공을 가로막는 신념들에 따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목표 없이 흘러가는 대로만 사는 방식이 무의식에 새겨져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 탓하지 마세요. 흔히 핑계 대지 마세요. 때문에 뭐
뭐 때문에 하며 핑계를 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상상하세요. 우리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매일 목표를 쓰고 읽고 확언과 시각화로 무의식을 긍정의 언어로 채우고 책을 통해서 성공한 이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세요. 이런 상상으로 우리는 뇌를 속이고 무의식을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열심히 사는 만큼 성과가 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시나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은 3초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는 시간을 뺀다면 하루에 약 6시간, 그러니까 약 2,000개. 한 달이면 60만 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게 바로 생각 때문입니다. 특정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프로가 됩니다. 그러니 가난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유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난한 생각을 버리고 부를 끌어들이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부유한 생각으로 부를 끌어당기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